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웃음도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망갈까봐, 증거를 없앨까봐. 원래는 그게 상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이 내놓은 논리를 보면 아니 이건 무슨 법의 이름을 빌린 사상검열 아닙니까? 유튜브에 나갔다고 문제, 집회에 나갔다고 문제, 인터넷 카페 활동했다고 문제, 자기 입장 이야기했다고 문제, 특검 맘에 안 드는 주장했다고 문제. 자, 아니 이게 재판입니까? 아니면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입을 닫게 만드는 공개 시범타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한겨레 같은 좌파 매체들이지요. 제목을 뽑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독자들 머리에 먼저 박아 넣은 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군이라는 감정 프레임입니다. 사실을 차분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 하나를 공공의 적으로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지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점을 짚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려는 게 과연 법 집행인지 아니면 말하는 자를 겁줘서 침묵시키는 정치보복의 시즌2인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특검이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군사법원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지요. 여기까지는 특검이 강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검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에 참여해서 내란 및 공범 행위가 정당하다는 그릇된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했다.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 진솔한 사과 없이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사법부를 겁박해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던져야지요. 대한민국에서 구속의 기준이 언제부터 특검이 듣기 싫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자, 물론 김현태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송에 나가 자기 입장을 밝힌 것까지 구속 필요의 재료로 쌓아 올린다? 이건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납니다. 무슨 냄새냐? 법의 냄새가 아니라 정치의 냄새이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판방해 구체적 정황을 들이밀어도 모자랄 판국에 유튜브 출연과 집회 발언을 구속 논리로 들고 나오면 그 순간 국민들이 느끼는 건 딱 하나겠지요. 이제는 입까지 관리하겠다는 거구나. 자, 이건 법책할 날이 아니라 권력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겨누는 몽둥이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좌파 매체 역할도 아주 노골적입니다. 한겨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계엄군 막은 국민 상대로 고발.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 설명을 옮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왜 그 문장을 맨 앞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라는 건데요. 독자가 제목을 보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선, 계엄군은 악, 특검은 정의, 반대 목소리는 극우, 끝! 사건의 법리, 재판의 시행점, 구속사유의 적절성은 이미 뒤로 밀려납니다. 자, 이게 좌파 매체들이 제일 잘하는 짓인데요. 사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 위에 프레임이라는 양념을 들이붓고 여론을 조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보도했을 뿐이다. 아니죠. 팩트를 보도한 게 아니라 팩트의 방향을 심어놓고 독자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한겨레식 기사 쓰기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언론입니까? 아니죠. 정치 홍보 전단지에 더 가깝지요. 더 황당한 건 김 전 단장이 애초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이송된 뒤에 특검이 갑자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묻게 되지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냐? 도주 시도가 있기나 했냐?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었나? 자, 그런데
특검이 전면에 내세운 건 유튜브, 집회, 인터넷 카페, 반성 없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행동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생각과 발언까지 관리하겠다는 욕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권의 불편한 말하면 극단주의, 특검 논리에 동의 안 하면 여론 왜곡, 사법부 비판하면 겁박. 와 정말 편리하죠. 이 프레임 하나면 앞으로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 열면 선동, 반박하면 부정, 저항하면 겁박. 이쯤 되면요. 법치국가가 아니라 말 잘못하면 찍히는 감시국가의 초입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걸 두고 좌파 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내란 관련자 감싸기 하냐. 자, 그런데 포인트를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층이 분노하는 이유는 김연태라는 인물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정권과 특검 그리고 좌파 매체들이 쓰는 방식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으면 법으로 다투면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증거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유튜브 출연, 집회 참석, 인터넷 글, 정치적 입장 표명까지 죄의 분위기로 포장합니까? 이건 너무 뻔하다는 거지요. 재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매장해버리겠다는 욕심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한 번 죽이고 여론전으로 한 번 더 죽이고 언론 제목으로 관짝에 못을 박는 겁니다. 참 잔인하지요. 그리고 참 좌파답습니다. 특검이 무서운 이유는 칼을 쥐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의 그 자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무식한 게 더 원래 무섭지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가 규정한다, 우리가 용납 못하면 너 끝이다. 이 오만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정치권은 낙인 찍고 좌파 매체는 확대 재생산하고 특검은 거기에 법의 외투를 입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이는 그림은 이것이죠. 권력, 수사, 언론이 한 방향으로 줄을 맞춰 달린다. 자, 이건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장면입니다. 누군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으로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도 끝나기 전에 사회적으로는 이미 괴물로 만들고 입을 열면 그걸 또 구석궁궐로 쌓아 올린다. 이거야말로 특검을 앞세운 정치. 이게 무슨 공정한 수사입니까? 자, 오늘 사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보다 무슨 말을 했는가가 더 위험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김연태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말든 대한민국이 정상이라면 사람을 구속하는 기준은 증거와 법리여야지 유튜브 출연과 집회 발언, 권력의 불편한 태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또 신났겠죠. 특검은 또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고 자부하겠죠. 하지만 국민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질서 회복이 아니라 침묵 강요이고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보복의 기술화이며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반대편 입 틀어막기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건 김연태 개인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건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를 들어갖고 법의 포장지에 싸서 탄압의 재료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설레입니다. 그 설레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걸 기사 제목으로 밀어주는 사람들, 그걸 정의라고 우기는 사람들, 국민이 지금 그 오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